안녕하세요, 송희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장암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신장암 하면 비뇨기과를 떠올리시죠?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종양내과입니다. 종양내과에는 웬일이냐고요? 이 신장암과 종양내과가 많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관련이 있고 또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라선영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여 년 넘게 환자들을 활발하게 진료하고 계시는데요. 교수님께서 지금 몸담고 계시는 종양내과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암을 치료하는 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암은 온몸에 다 생기고요. 일부 암만 하는 게 아니고 온몸에 생기는 모든 암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하면 치료를 잘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그 연구한 것을 환자들한테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요 신장암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신장에 암이 생겼다 이 정도로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떤 병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말 그대로 신장에 생긴 암입니다. 보통 신장암이라고 하면 노폐물을 걸러내는 그 실질에서 생기는 암입니다. 그래서 이 길에서 생기는 신우나 아니면 그 요로를 통해서 방광까지 생기는 그 신우암, 방광암과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신장 자체에 생기는 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환자들이 알고 있기로는요. 신장암은 비뇨기과에서 진료를 하고 치료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이 종양내과랑은 어떤 관련이 있나요? 모든 암은 수술하실 수 있으면 수술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제 가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하지만 암이라는 것이 수술만으로 치료가 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 환자가 수술하는 게 좋을지, 약을 먼저 쓰는 게 좋을지, 방사선 치료 먼저 좋을지 처음에 아마 상의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약물 치료나 전신적인 증상에 대한 내과적인 치료를 하는 과가 종양내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뇨기과뿐만이 아니고 당연히 종양내과도 같이 치료를 하고 방사선 종양학과도 필요하면은 그 상황에 따라서 치료를 하는데 관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뇌에 전이가 있다 그러시면은 신경외과도 수술을 하시는데 이제 도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암 진단을 받으면 종합적으로 많은 과를 거쳐서 치료를 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이제 환자들은 처음 암 그러면 그 암이 이제 진단받은 과나 그 과에서만 하시는 줄 아는데 사실은 다 같이 만나는 시간이 있거나 또는 환자분들이 안 계실 때도 협진을 통해서 그 과들과 다 상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모르시죠. 그런 일들이 뒤에서 일어나는 걸.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환자분에게 최선의 진료 방침을 이제 정하게 되는 거죠. 수술을 마치고 완치가 됐다고 하더라도 또 전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재발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나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시면 당연히 그 일기는 재발할 확률이 적지만 조금 더 크다거나 주변으로 조금 그 번져 있거나 하는 2기, 3기가 됐을 때는 재발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죠. 재발할 위험을 알고 있으면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오셔서 이제 환자의 증상이나 이러한 그 징후도 보지만 검사를 통해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재발 계속 추적 관찰을 하게 됩니다. 추적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제 가장 그 간단한 거는 초음파 검사도 하고요. 이제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거는 컴퓨터 촬영, CT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CT 촬영, 전산화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 CT 촬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위에 따라서 폐나 아니면 뼈에도 전이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적절한 그 동위원소 검사를 통해서 뼈 전이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가슴 이제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재발에 따른 치료 방법이 다른가요? 암 환자들이 재발하는 형태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폐에 전이가 되고 어떤 사람은 뼈에 전이가 되고 어떤 사람은 뇌에 전이가 되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전이가 있는데 일단 전이가 됐다는 얘기는 이 암세포가 피 속을 통해서 온몸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모든 장기에 다 그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몸에 도는 모든 암세포를 우리가 약으로 가서 죽일 수 있으면 가장 좋겠다라고 그래서 기본은 항암 치료입니다. 하지만 증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뇌에 전이가 간 경우에는 그 머리가 많이 아프고 점점 뇌압이 올라가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뇌에 감마나이프라고 하는 그
그 신경외과에서 하는 수술이라든지 또는 방사선 치료라든지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요. 또 뼈에도 전이가 갔을 때 굉장히 아플 수 있으세요. 그러면 약을 가지고서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그 부분만 방사선을 쪼여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병이 많지 않고 부분적으로 있는 경우에 그 방사선 농도를 굉장히 높게 해서 폐에 있는 경우 또는 다른 데 부위에 있는 경우도 방사선으로 우리가 수술을 한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 부분만 없애는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과거부터 해왔던 것이 다른 데가 전이가 많지 않고 하면 신장암의 경우에는 아무리 혈행을 타고 피에 암세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인 절제를 하는 것을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나와서 참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하면 참 많이 좋아진 거죠? 그렇죠. 옛날에는 수술 일부 하는 거 말고는 치료 많이 못했고요. 그 다음에 약물을 사용한다고 했지만 이게 별로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약제들이 개발이 됐고 특히나 표적치료제라고 하는 것이 개발이 돼서 환자들이 치료도 되고 삶의 질도 굉장히 좋아져서 일상생활하면서 잘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장암은 치료를 하면 할수록 앞으로 새로운 약들이 또 계속 개발되고 있는 과정이라서 의사도 신이 나는 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발이 됐을 때요. 혹시 몸으로 느낄 수가 있나요, 환자가? 네. 마찬가지 이제 어디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데 뱃속에 가서 재발을 하는 경우는 못 느끼는 경우도 많으세요. 사실은 병이 처음에 생길 때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게 아시겠지만 뱃속에는 아기도 들어갈 만큼 공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장 사이사이로 덩어리가 커지게 되면 잘 모르세요. 그래서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만약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신경을 누르거나 그러면 아플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소변을 볼 때 혈뇨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폐 같은 경우에 전이가 됐을 때는 기침을 하거나 숨이 차거나 또는 기침을 했는데 가래에 피가 묻어나거나 이럴 수도 있고요. 또 뼈가 아프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이제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암하고 관련된 거는 그 며칠을 지나고 1, 2주가 지나도 계속 증상이 있으시다. 이제 그럴 때 병원에 찾아오셔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 환자분들이요, 참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참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생존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제 보통 생존 기간을 얘기를 할 때는 저희가 말씀드린 1, 2, 3기는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오래 사시는 분들 당연히 많으시고요. 이제 4기 환자들에서 전이가 됐고 했을 때는 생존 기간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제 전이암인 경우에는 1년 사시는 경우가 많지 않으셨어요. 진단 받으시고 1년 사시는 분 많지 않으셨지만 이제 최근에는 표적치료제가 많이 개발이 되면서 3년, 4년, 뭐 길게는 5년 이상 사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고요. 하지만 지금 어려운 점은 환자들마다 반응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어떤 경우는 약의 반응을 굉장히 잘해서 그렇게 치료도 잘 되고 부작용도 없으시고 오래 사시고 어떤 경우는 자꾸 내성이 생겨서 오래 못 사시는 경우도 있어서 생존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인 평균 얘기고요. 각 개개인마다는 또 다 동일하진 않다라는 거 항상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신장암 치료를 해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분 있으세요? 많죠. 사실 한 명을 딱 집어서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환자들마다 다양한 상태가 다르고 그 여건이 다른데 나름대로 거기서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모습, 또 그다음에 본인이 힘들어도 주변에 있는 환우들 위해서 노력하는 환자들 너무 많고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저를 이제 기운나고 보람차게 하는 거는 이제 과거에는 신장암 4기 뭐 말기암이다 그러면은 오래 살지 못해서 1년도 못 사시는 분들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약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약을 치료를 잘 받으시면서 또 치료를 받을 때는 약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자기 관리를 또 잘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좋은 그 결과를 내서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지금도 4년, 5년 이상 외래로 오시는데 환자 같지도 않으시고요. 그래서 오면은 되려 스케줄 다 알아서 저 바쁘니까는 금방 자기가 할 거 다 챙겨가지고 오시고 그다음에 약 받아서 그다음 관리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지금 그 집에서 이제 주부로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 유치원 선생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직장도 다니시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힘들 때도 잘 이겨내시는 분들을 보면 아 이러니까 우리가 임상시험에서 새로운 약도 만들어야지 또 힘들어도 자꾸 치료해야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앞으로요 신장암 치료의 미래는 어떻게 보시나요? 너무 밝죠. 신장암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시겠지만 콩팥이 일단 2개라는 거. 그래서 수술을 해서 완치할 수 있는 가능이 많은데 그 수술 기법도 점점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서 작게 발견되는 경우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콩팥을 조금만 절제하고도 완치가 가능한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적 관찰하는 걸 잘하기 때문에 또 재발을 해도 조기에 재발을 발견하게 되면 또 다시 한번 수술하고 완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아지고 만에 하나 재발을 했는데 다른 데 퍼져 있어서 전이가 되고 우리가 100% 완치 못한다 하더라도 약이 워낙 개발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지금은 4년, 5년이지만 그런 약들이 계속 더 많아지게 되면 이게 10년, 20년 우리가 남은 여생을 약과 그 병을 관리를 하면서 지낼 수 있는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장암을 함께 이겨내는 동반자 그렇죠. 입장에서요. 네. 우리 환우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그 카메라 보시고. 신장암은 다른 암과 진짜 다릅니다. 다른 암은 이제 의사도 그렇고 환자도 그렇고 많이 힘들죠. 치료 약제가 없어도 그렇지만 환자가 증상 때문에도 힘든 경우가 많은데 신장암은 우리 그 치료에 대한 효과도 많고 그다음에 환자분들이 고생한 보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 나오는 약들을 기대를 하면서 열심히 치료하시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임상시험 있으면 참여하시고 또 이런 좋은 그 소식들이 있으면 서로 제대로 공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엔 제가 의사로서 걱정하는 건 의료진의 말보다 이 공유되는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더 귀가 얇아지신 우리 암 환자들 괴롭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1번은 의료진이고요. 의료진과 잘 상의하셔서 좋은 치료법, 최선의 방법으로 잘 치료하시기 바라고 2번째는 서로 힘들 때 환우들이 도와주시면서 힘든 것들을 공유해서 반 또는 뭐 그 이하로 나눠지시면 정말 좋은 결과가 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화이팅! 오늘 종양내과 라선영 선생님과 함께 신장암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습니다. 정말 A부터 Z까지 알아보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신장암에 대해서 많은 설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선영 교수님과 함께 신장암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장암 치료에서 빼놓을 수 없는 표적 치료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